자, 반갑습니다. 정의 뇌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일단은 이제 이 불안증의 한 가지에 속하는데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근데 불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유가 없는 불안이 있고 이유가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불안이 보통 공포증이죠. 내가 뭐 사회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불안. 고소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높은 곳이 이유가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있는 게 공포증이고요. 불안의 한 영역인 거죠. 근데 공포증은 내가 이제 피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 높은 데를 안 간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공간을 피한다든지, 이런 게, 공포증은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불안인 거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또 존재를 해요. 이유도 모르게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은 크게 하루 종일 불안한 게 있고, 또 특정 시간에 불안함이 아주 이제 공포 수준으로 확 오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불안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된다. 이걸 범불안 장애라고 하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라고부터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기분이 안정이 안 되고 막 불안불안함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건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황 장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오는 것만큼 이 불안의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건가? 이렇게 느낄 정도.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까지 동반을 해요. 진짜 이러다가 내가 삶이 끝나는구나. 이게 짧은 시간 지나가게 되는 게 공황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유가 없는 불안이 극심하게 짧게 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불안이 오게 되면은 이거에 뒤따라서 공포증이 하나가 더 달라붙어요. 공포증이. 그래서 공황이 올까봐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이 올까봐 공포증이. 그래서 공황이 왔던 곳을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택시 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황이 확 오면서 숨이 막 막히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터널을 못 들어가고 터널이 없는 길을 삥삥 돌아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anticipatory anxiety, 그래서 예기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예기 불안. 그래서 보통은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공포증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로 오게 돼요. 어떤 대상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불안 장애에 비해서 공황 장애가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일으켜요. 왜냐하면 예기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공황은 어떻게든 절대 다시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중교통을 못 탄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곳을 못 간다든지 하는 이런 예기 불안으로 인한 이제 공포감이 거기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 장애는 이렇게 불안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치료나 경과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일단은 이유가 없는 불안은 왜 오느냐?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왜 이성과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이 이성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이 불안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본능의 얘기를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능의 얘기, 본능이 나 지금 배고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배가 고프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잠이 부족해.
이런 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성이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능은 이런 거를 어떤 불안의 형태로 만들어서 본능에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능이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가 이렇게 아주 원시뇌라고 하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뇌가 있고요. 또 신피질이라고 하는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이제 림빅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변연계라고 하는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변연계 구조물들이 다 원신의 불만을 불안의 형태로 바꿔서 이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인생 경험이 점점 쌓일수록 나한테 불안이나 여러 가지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대응책,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막 강아지한테 어렸을 때 물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강아지를 내가 친해지는 법을 알면은 강아지에 대한 공포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가 않고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때 비로소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원래 신피질이라고 하는 이 피질은 나의 불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딱 제어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이성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부족해졌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뭐 수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뇌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지쳤다든지, 안 그러면은 너무 잦은 음주로 뭐 뇌가 계속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가 됐다든지, 이제 이런 틈을 타서 나의 이성의 기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본능의 불편감이 확 올라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는 술하고도 관련이 좀 되어 있고요,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좀 되어 있고, 이렇게 뇌의 이성의 힘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관련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뇌파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이제 피질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피질의 기능을 좀 올려줘서 내가 불안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치료를 통해서 공황 발작은 빈도 강도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개선 또는 내 뇌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잠도 푹 자고 술이나 이런 것들 좀 멀리하고 뇌 건강에 좋은 활동을 통해서 공황의 빈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남느냐? 이 얘기 불안이 남는 거예요. 얘기 불안이. 그래서 공황장애는 약을 복용하시고 치료를 받고 뇌가 건강해지게 되면 공황 발작은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다시 뭐 운전을 하고 터널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또 만약에 지금은 공황 발작은 없지만 또 그런데 들어가서 또 공황이 오면 어떡해요, 그죠? 나는 그런 걸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이 얘기 불안은 내가 안심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공황 발작으로 온 얘기 불안이 너무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불편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 이 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됐을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도전이 좀 필요해요. 왜 고소공포증을 치료한다 이랬을 때 왜 계속 뭐 요즘은 VR 같은 거 쓰고 엘리베이터로 높은 데 올라가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도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잠깐만 훈련으로 연습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얘기 불안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조금씩 이겨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황 때문에 온 얘기 불안은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희미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비슷한 이벤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왜 강아지와 이제 강아지를 잘 다루는 법을 알아야 강아지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얘기 불안이 너무 심해서 버스를 못 탄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이제 버스와 친해지는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한 정거장만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누구랑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뭐 약을 좀 먹고, 왜 교감신경 차단제처럼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를 좀 낮춰주는 약을 먹고, 뭐 어디 뭐 한 5분 거리에 어디 목적지에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gradual exposure라고 해요. 단계적 노출. gradual exposure.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해서 나한테 공포감을 주는 얘기 불안을 조금씩 없애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이 마지막 두 번째 불안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치료 과정을 보게 되면 공황 발작은 사실은 제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얘기 불안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는데 그걸 또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추고 gradual exposure, 그래서 단계적인 노출, 조금씩 노출을 통해서 얘기 불안을 극복하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셔야 결국 공황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요. 오늘 최근에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몇 분 오셔서 제가 오늘 영상은 공황장애라는 것을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